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10명 중 두세 명은 경험한다는 턱관절 질환, 그리고 성인의 20%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이명.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진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질환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한의사 박수호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턱관절 장애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요즘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젊은 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문정 아나운서 말대로 요즘 20, 30대 젊은 층에서 턱관절 장애가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목과 거북목이 형성되고 목 주위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뼈의 정렬 이상으로 인해 턱관절이 뒤로 이동하면서 중심축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방치하다 보면 턱관절 내 디스크까지 손상돼 통증이 악화됩니다. 이외에도 오래 지속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세대를 막론한 턱관절 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턱관절 장애까지 유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로 인해 턱과 목의 근육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불면증이 동반되고 수면 중에도 이마를 찡그리거나 이를 꽉 물고 자거나 이를 심하게 갈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턱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혹은 간간이 통증이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면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크게 3대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소리입니다. 입을 벌릴 때 딱딱거리거나 모래가는 소리가 날 수 있고요. 턱관절이 뻑뻑하거나 쪼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벌림 제한인데요. 턱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씹거나 혹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턱 주위뿐 아니라 귀와 머리, 앞면, 뒷목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턱관절 문제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기면 이게 치아의 문제인지 턱의 문제인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턱관절 주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80%는 치주질환이나 충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턱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치과 검진을 우선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턱관절 질환에 치과와 협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오늘 주제가 턱관절 장애 그리고 이명이에요. 이렇게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두 질환이 한데 묶인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퀴즈를 통해서 두 질환의 관련성과 한방에서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턱관절 장애와 이명은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턱관절 장애와 이명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환인 것 같지만 이것의 비틀림 때문에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기는 2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척추, 2번 측두골. 제가 사실 이 측두골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측두라는 한자어로 유추를 해보면 머리랑 연관되는 뼈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맞다면 이 턱과 귀의 문제에는 척추보다는 측두골이 더 연관이 깊을 것 같아서 저는 정답 2번 측두골 선택하겠습니다. 와우, 김문정 아나운서 정말 대단하신데요. 제가 보기를 너무 쉽게 드린 걸까요? 답은 2번 측두골 맞습니다. 측두골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뼈의 양측벽을 이루는 뼈로서 평형 청각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측두골은 앞, 뒤, 위, 아래로 다양한 머리뼈들과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이명이나 턱관절 통증,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즉 말썽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측두골의 비틀림이 턱관절 장애와 이명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림에서 보듯이 턱관절의 관절면이 측두골에 있고 이명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달팽이관은 측두골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측두골의 비틀림을 교정해주면 턱관절 장애와 이명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측두골 주위로 기관들이 인접해 있어서라니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측두골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명과 관련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정 아나운서가 생각하기에는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명은 이 외부 자극 없이도 계속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명이 먼저 생기고 나서 난청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X 선택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은 O입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데요. 이명이 난청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됩니다. 5, 60대에 접어들면 청신경이 노화되면서 노인성 난청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도 이 시기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정상 청력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대뇌의 잘못된 보상으로 이명이 생긴다는 이론이 지배적인데요.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 병과 같이 난청이 동반되는 질환에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여겨서 방치를 하면 자칫 이명까지 더해져서 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명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 외에도 과로와 영양불량 및 체력 부족에 따른 기허이명, 선천지기의 결함 또는 노화와 정열의 부족으로 청력이 떨어지며 생기는 신어이명, 스트레스에 따른 화열이 두면부에 올라 생기는 간화이명 등 여러 가지를 변증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젊은 층에서도 이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난청을 비롯한 특별한 질환이 없고 또 나이도 젊은데 이명이 생기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런 경우 체성 감각성 이명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목과 턱, 어깨를 지지하며 귀 주변에 부착하는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 긴장이 체성 감각의 과활성화와 청신경노의 과흥분을 유발하여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오래 사용하는 과정에서 목과 머리 관절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가끔 귀에서 삐 이런 소리가 들린 경험은 있는데요. 이 정도 증상은 이명이 정말 심하신 분들에 비하면 별게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심한 이명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우울증, 불안장애와 집중력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은 저도 과거에 심한 이명으로 고생했었고 요즘도 왼쪽 귀에 약한 이명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료와 강의 그리고 여러 스트레스 등으로 몸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이명 증상이 조금 심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한약과 추나치료로 체력 충전에 신경 쓰곤 합니다. 또 이렇게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명 환자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명과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측두골 비틀림, 그 틀어진 상태를 바로잡는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턱관절 장애와 이명은 턱과 측두골의 문제만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숙련된 의료인에게 두개골 교정을 받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하면 30에서 50% 정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와 이명의 연관성, 그리고 한방에서의 치료까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죠?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이명, 원인도 증상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측두골의 비틀림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원인과 증상 경중,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나 외의 다른 치료법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진찰과 평가,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상이 경미하다거나 혹은 몇 번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와 생활 관리를 등한시하고 통증과 불편함을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았듯이 턱관절 장애와 이명은 국소적인 기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나에게 맞는 치료를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